만원대 초반의 가격, 그런데 로버트 파커 90점. 오늘 저희가 분석할 와인, 바로 보이가스 까바 브듈 레세르바입니다. 과연 이 가격을 뛰어넘는 품질의 비밀은 무엇일지 데이터와 감각 분석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분석의 기준점,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12,600원, 이 가격을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모든 평가는 이 숫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이 와인을 단순한 가성비 와인 그 이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명한 평론가 로버트 파커가 프랑스 샴페인의 대안을 찾는 소비자에게 탁월한 가치라고 평가하면서 90점을 부여했죠. 이건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핵심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어떻게 이 가격의 와인이 샴페인에 신뢰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와인의 모든 요소를 마치 법의 학자처럼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와인의 뿌리, 때루아와 생산자의 유산을 살피고요. 그 다음엔 24개월 숙성의 비밀을 파헤치고 숫자를 통해 균형감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감각 분석으로 그 가치를 직접 확인한 뒤 최종 구매 가이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이 섹션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와인의 품질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세기에 걸친 역사와 아주 구체적인 때루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보이가스 가문은 무려 13세기에 이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1540년에 포도 재배 기록이 처음 등장하고 1929년에 첫 까바를 생산했죠. 이건 그냥 오래된 회사의 연역이 아닙니다. 수백 년간 이 땅의 변덕을 겪으며 축적된 포도와 때루아에 대한 깊은 이해, 돈으로 살 수 없는 지식이 담겨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와인의 원재료를 들여다볼까요? 스페인 카탈루냐의 디오, 까바 지역, 특히 아누이아 강의 영향을 받는 포도밭에서 자랍니다. 이 블렌딩은 마치 정교한 건축 설계도 같아요. 뼈대를 세우는 자렐로가 55%로 중심을 잡고 풍성한 과실미로 살을 붙이는 마카베오가 30%, 그리고 섬세한 꽃향으로 마감을 더하는 파레이아다가 15%, 각 품종의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 양조 과정입니다. 여기서의 핵심 결론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24개월이라는 이 숫자, 바로 효모 찌꺼기와의 숙성 기간이 이 와인에 샴페인 같은 복합미를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이 와인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샴페인을 만드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이죠. 베이스 와인을 만든 후에 병 안에서 2차 발효를 일으켜 기포를 만들고 효모 찌꺼기와 함께 숙성시키고 나중에 찌꺼기를 제거하고 당분으로 맛을 조절하는 아주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바로 24입니다. 까바 레세르바 등급의 법적 최소 숙성 기간은 15개월이에요. 참고로 샴페인의 기본급인 논빈티지 샴페인의 최소 효모 숙성 기간은 12개월이죠. 그런데 보이가스는 이걸 훨씬 뛰어넘는 24개월을 투자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품질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 변수입니다. 그럼 이 2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효모 자가분해라는 일종의 마법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 죽은 효모 세포가 분해되면서 비스킷이나 토스트 같은 아주 복합적인 2차향을 만들어내고 와인의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을 더해주는 거죠. 24개월은 이 과정이 충분히 일어나기에 정말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섹션,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 와인의 상쾌하고 균형 잡힌 맛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산도와 당도의 정밀한 비율 덕분이라는 것을 숫자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가 와인의 설계도입니다. 먼저 당도를 보죠. 리터당 6g의 도사주는 와인을 부류 등급, 그러니까 드라이하게 만듭니다. 이걸 딱 받쳐주는 게 총 산도 6.1g/리터인데요. 이 수치가 바로 와인의 짱짱한 구조감과 숙성 잠재력을 부여하는 척추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알코올은 12%로 과하지 않고 4.5기압의 압력은 섬세하고 지속적인 기포를 보장하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두 막대 그래프의 관계입니다. 총산도 6.1g/리터, 그리고 잔류당도 6.0g/리터. 거의 1대1에 가깝죠? 이게 바로 완벽한 균형의 열쇠입니다. 날카로운 산도를 아주 미세한 당도가 살짝 감싸주면서 너무 시지도 달지도 않은 완벽하게 상쾌한 맛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자, 데이터가 말하는 바를 이제 우리의 감각으로 직접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이 섹션의 결론은 와인의 향과 맛이 가격대를 훨씬 뛰어넘는 복합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도넛 차트를 보면 와인의 향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신선한 과일과 꽃향 같은 1차 향이 45%를 차지하는데 동시에 효모 자가분해에서 오는 2차 향이 무려 40%에 달합니다. 24개월 숙성의 효과가 후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죠.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외관은 옅은 레몬색에 아주 섬세하고 끊임없는 기포가 올라옵니다. 향에서는 먼저 청사과, 레몬 같은 신선함이 느껴지고 그 뒤를 이어서 비스켓, 젖은 둘, 아몬드 같은 복합적인 뉘앙스가 따라오죠. 입안에서는 중간 이상의 산도가 구조를 딱 잡아주고 바디감은 중간 정도, 여운은 인상적으로 깁니다. 품질은 매우 좋은 수준입니다. 균형감, 복합성, 강도가 동급 최고 수준이고요. 지금 마셔도 훌륭하지만 3, 4년 더 숙성시켜 견과류 풍미를 발전시킬 잠재력도 충분합니다. 자, 마지막 섹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까바는 확실한 구매 대상이고요. 바로 즐기거나 혹은 단기 숙성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아주 다재다능한 와인입니다. 과학적인 페어링의 개념을 한번 볼까요? 사진 속 토스트와 계란 요리 아주 훌륭한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와인의 높은 산도와 기포가 계란과 버터의 지방, 단백질의 느끼함을 아주 깔끔하게 씻어내주기 때문이죠. 입안을 개운하게 정리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셔야 할까요? 아니면 숙성시켜야 할까요? 이건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청사과와 레몬의 그 생기 넘치는 신선함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여는 게 좋습니다. 식전주나 가벼운 해산물과 완벽하죠. 반면 3, 4년 정도 기다릴 인내심이 있다면 아몬드나 구운빵 같은 고소한 복합미가 훨씬 발달할 겁니다. 더 풍미 있는 요리와의 페어링을 원한다면 기다리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최종 평결입니다. 이 와인은 전통 방식으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 카테고리에서 최고의 가격 대비 품질 비율을 보여주는 와인 중 하나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직접 한번 검증해 보시죠. 제가 3가지 실험을 제안합니다. 첫째, 논 빈티지 샴페인과 나란히 놓고 비교 시음해 보세요. 가치를 직접 평가해 보십시오. 둘째, 최소 숙성 기간인 9개월만 채운 기본 카바와 비교하면서 24개월 숙성이 만들어내는 그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프라이드 치킨과 페어링해서 이 와인의 강력한 입안 정화 능력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투명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알코올, 산도, 당도 같은 모든 기술적 수치와 24개월 숙성 기간, 품종, 역사, 평론가 점수는 모두 확인된 사실입니다. 산도와 당도의 1:1 비율이 균형감의 핵심 동력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가설이고요. 다만 특정 빈티지 정보나 포도나무 수령, 재배 방식에 대한 세부 정보는 데이터 공백으로 남아있음을 밝힙니다.